안녕하세요. 아영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의 자격 조건 3가지, 소득, 자산, 자동차 중 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0년 가구당 소득 기준을 표로 준비했습니다. 질문은 뒷부분에 모았어요.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3인 이하 소득이 1, 2, 3인으로 구분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소득은 최저임금 덕분인지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 소득은 얼마로 잡힐까?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70% 이하는 국민임대 아파트, 80, 100% 이하는 행복주택, 100, 120, 150% 이하는 장기전세 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종류가 다르고 또 정해진 소득 기준에 해당돼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에서 소득은 정말 중요해요. 재계약 여부도 문제지만 소득 초과 시 비율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가 할증되기도 하거든요. 할증은 벌금 같은 거예요. 소득이 초과했다고 바로 퇴거, 이사가야 하는 건 아니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더 내고 2년 동안 더 살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과 장기전세 아파트는 소득 기준의 150% 이상 초과 시 바로 퇴거해야 합니다. 다음 재계약 시 소득이 줄어든다면 보증금은 돌려받고 임대료는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소득. 급여 소득자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볼게요. 세전, 세후, 연말정산금액, 소득금액 증명. 똑같은 급여인데 부르는 이름이 많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또 사업자의 경우는요. 연금소득자, 이자소득, 배당소득은요. 이 모두가 소득으로 잡히고 계산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는 엄청 다양합니다.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소득은 4종류, 12가지고 세부적으로는 한 10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모두를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오늘은 크게 근로자와 사업자 2가지로 구분하고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국세청 종합소득을 중점적으로 공유할게요. 다른 소득들은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먼저 상시근로소득입니다. 상시근로소득은 회사에서 4대 보험을 공제하는 대부분의 근로자예요. 여기서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겠죠. 급여의 몇 %, 기준이 다 있습니다. 상시근로소득은 건강보험이 1순위예요. 보통 회사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급여를 신고하지만 간혹 다르게 조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계산된 소득이 500만원이더라도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200만원이면 소득은 200만원이에요. 1순위는 건강보험이니까요. 한 가지 경우를 더 볼게요. 2018년 소득금액 증명은 2,400만원, 월 200만원이고 2020년 3월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500만원이라면 소득은 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1순위는 건강보험이니까요. 결론. 상시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만 보면 됩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회사에서 신고한 금액으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야만 알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안내할게요. 2020년 기준입니다. 급여 명세표에 나와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0.03335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매월 건강보험료 66,700원을 납부한다면 66,700원 나누기 0.03335 200만원. 쉽죠? 소득자료는 조사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신고된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조회됩니다. 5월에 조사했다면 3월이나 4월 자료가 조회되겠네요. 그 사이 퇴사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소명 가능합니다. 퇴사한 경우 조회된 소득이 제외됩니다. 사업자의 소득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이때 경비는 제외됩니다. 사업자는 매출액을 직접 신고하니까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얼마로 조회될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모르신다면 소득금액 증명을 확인하면 되겠죠. 사업소득은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의 사업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하고 매년 6월이 지나야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을 출력할 수 있듯이 조사일에 따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자료가 조회됩니다. 올해 5월에 조사했다면 2018년 자료가 조회되겠네요. 질문 하나. 2019년에 폐업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폐업 사실 증명을 제출하면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둘. 재계약을 하려는데 소득 초과로 소명하래요. 2018년 사업소득은 월 500만원이지만 2019년은 월 2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소득으로 조회되었는데 2019년 소득으로 소명할 수 있나요?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95조에 따라 조회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소명할 수 없습니다. 500만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질문 셋. 자녀가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2달간 했는데 그게 소득으로 잡혔어요. 대학생은 근로자가 아니니까 소명할 수 있나요? 미성년 학생이 아르바이트 하거나
대학생이 아르바이트하거나 조회된다면 모두 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에는 예외가 없어요. 만약 과외 아르바이트 같이 조회되지 않는 소득이었다면 예외겠네요.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혹시 신고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임대소득이 발생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하고 임대주택의 무주택 조건과 총자산 조건을 통과하려면 건물을 소유하기 어려우니까 임대소득은 설명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려면 2천만 원 이상을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으로 벌어야 하는데 이자 배당으로 2천만 원 이상을 벌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총자산 조건인 2억 8,800만 원을 반드시 초과하겠죠. 이자소득, 배당소득도 설명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연금도 소득입니다. 각종 연금과 더불어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잡히는 게 특이점입니다. 당연히 연금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고요. 2020년 가구별 소득 기준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 소득이 얼마로 조회되고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 밖에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확인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